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는 설계에 없었던 수십 톤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받치는 지지대를 일찍 철거한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 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사가 39층 바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인 광주서구청의 승인 없이 설계도를 무단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여수시청에서 남성 공무원들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법의 빈틈을 없애기 위한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 15일째를 맞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24시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전 현장에선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실종자가 발견된 건가요? 네, 조금 전 열린 브리핑에서 구조당국은 혈흔과 함께 작업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를 추가로 구조했다는 소식은 아니었는데요. 혈흔과 함께 작업복이 발견된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3시간 전인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된 위치는 27층 2호실 안방 쪽입니다. 인명 구조견들이 건물 23층부터 29층까지의 탐색을 끝낸 뒤 증거 탐색견 2마리가 추가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명 구조견과는 별개로 혈흔과 사체 탐지에 특화된 탐지견들입니다. 구조당국은 탐색견들이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된 27층 등에서 특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탐색이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색 전문 구조대원 수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내일 동원령이 추가로 발령되면 중앙구조본부에서 16명, 7개 시도에서 14명의 구조대원이 새롭게 현장에 투입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잔해물을 치우고 진입로를 내는 작업 외에도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31층에서 38층 사이 구간에 지지대를 인양한 뒤 19층부터 21층까지 구간에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지대의 설치는 내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주말까지는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혈흔과 작업복을 발견한 만큼 조만간 실종자의 소재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설계에 없었던 수십 톤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받치는 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했던 시공 방식이 붕괴의 치명적 원인이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 이후 촬영된 드론 영상입니다. 사고 직전까지 레미콘을 부었던 39층 아래층에 수직 하중을 버티는 동바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39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적어도 그 아래 3개 층에 반드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9층 아래 배관이 지나는 피트층과 38층, 37층의 동바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조 하청업체는 동바리 철거가 현대산업개발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이 급하다 할지라도 골조 공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정 때문에 동바리를 일찍 철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피트층에 설치된 수십 톤의 구조물 역보도 붕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역보는 층고가 40에서 60cm에 불과한 피트층 일부에 동바리 대신 설치한 지지 구조물로 애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40에서 50톤으로 추정되는 역보의 하중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을 2가지로 좁힌 경찰은 골조 하청업체 대표를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구조와 수색 때문에 미뤄왔던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등 공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 규명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관할구청인 광주 서구청의 승인도 없이
39층 바닥 설계 일부를 무단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붕괴 직전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현대산업개발은 이 39층 바닥을 15cm로 균일하게 건설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승인 1년여 만인 2020년 2월 설계 도면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는 쪽의 바닥 두께만 기존보다 2배 이상 두꺼운 35cm로 바뀐 겁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뒤 승인을 받고 시공해야 했지만 현사는 광주 서구청에 설계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변경됐는지,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이런 것들 별도로 해서 다 증빙을 해야죠. 현대산업개발은 승인 1년 만에 설계도를 무단 변경한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때부터 홍보했던 게스트하우스 바닥 설계를 공사 도중 바꾸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구조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설계자하고 감리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불러 광주 서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닥 두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에서는 동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44명이 집단 확진되는 등 33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26명, 순천 24명, 무안 13명, 광양 12명, 나주 12명 등 16개 시군에서 130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일반 검사자는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는 새 방역 체계를 내일부터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 전남 지역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지역 민간 소비는 이전 3년보다 광주 6%, 전남 5.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인 교육과 음식, 숙박 관련 소비 지출이 2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라인 소비 증가세 속에 지역민들의 타지역 소비 비율이 상승하면서 소비도 수도권 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제2호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여수시가 남성 공무원들의 잇단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청 새내기 여성 공무원 A씨는 사무실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A씨의 외모와 몸매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특정 신체를 거론하는 여성 비하 막말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수시로 시달렸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어깨로 올라갔다 밥 먹으면서 그래서 옆에 손 안 앉으려고 그래. 6급 공무원 B씨는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에게 원치 않은 술자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여직원들에게 술자리에 못생긴 여자 말고 예쁜 여자 데리고 와라, 외로운데 만나자 등의 성희롱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5급 공무원 C씨는 여직원을 3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료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물건, 도구로 본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지난 2015년 간부 공무원의 여직원 상습 성추행으로 행정안전부의 경고까지 받은 여수시. 공직 사회 전반에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 보좌관이 전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원희 국회의원실 전 여직원이 보좌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2020년 4월과 7월 숙박업소 등에서 보좌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의원 보좌관직에서 직권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청사나 발주처가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 중대재해법의 빈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고 현장 모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적인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점,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 등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인과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법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이유입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 물어야 하는데 여러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논의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으로 다치고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이 모든 환경을 만든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법이 이 같은 중대재해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월 중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경우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심해야 할 건 처벌 대상 확대나 처벌 수위 강화와 더불어 안전과 예방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전북에 이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도착한 뒤 첫 방문지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으로 이동해 청년 선대본부 소속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보수정당이 호남에서 얻지 못했던 신뢰를 받겠다며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호남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의 한 지역농협 이사가 직원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장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이사 A씨가 직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직원이 말대꾸한 것에 기분 이상해 폭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농협 민주노조는 A씨의 영구 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협중앙회 장성군 지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개관 34주년을 맞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 권익에 힘써온 관계기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은 34주년을 맞아 수어통역뉴스로 농아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KBC 광주방송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 직원들을 표창했습니다. 지난 1988년 1월 문을 연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도민 걷기대회 등 시민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지어진 복지시설입니다.